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6일 중국의 시진핑이 문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문재인이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미리 일종의 마사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교묘한 술책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상하이에서 마오쩌둥을 포함한 13명이 모여서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만 없었더라면 한국전쟁이 없었을 것이고 또 압록강에서 후퇴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 7,500만 자유민주 흡수 통일 한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한민족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 문명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 중국 공산당, 이 공산당을 축하한다고 하는 문재인의 뇌 속에 있는 공산주의 칭송 파일이 다시 한번 발현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것은 국민 복장 터뜨리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의 한국전쟁 참전 때문에 동부전선에 있던 미 10군단과 한국의 1군단이 철수하면서 흥남부두 철수작전, 메로디스 빅토리아호에 문재인 가족이 실려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만약에 거꾸로 보면 중공군의 참전이 없었더라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의미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달리 문재인에게는 다르게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신임 상원 외교위원장,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가 됐죠. 그래서 상원 외교위원장도 민주당 차지가 됐습니다. 밥 메난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화상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도 문재인을 질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을 축하한 문제, 대북전단을 금지시키는 문제,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 인류를 상대로 비핵화 평화 사기극을 벌였던 그 싱가포르 회담을 계승해야 된다는 점 등 이런 문재인의 텅 빈 대북 외교 정책을 신랄하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원장은 올해 67세입니다. 쿠바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서 뉴저지에서 상원 의원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특히 카스트로의 공산당 독재를 피해서 미국에 이민 온 쿠바 이민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해악적이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공산당과 공산주의를 칭송하거나 축하하는 문재인은 너무나도 이 동화 같은 스토리여, 너무나도 정말이지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지도자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축하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걱정된다. discouraging and concerning. 중국이 홍콩인들에게 한 일, 대만에 가하는 위협 등은 정말 우려스럽다. 중국 공산당의 그런 역사에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자,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도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이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디지털 전체주의를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촉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시진핑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가치들이 우리가 세계나 한국과 공유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를 바란다.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의 방어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한국전쟁 때 피를 같이 흘렸나? 자, 이것은 한국이 무조건 미국 편을 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한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 반부패, 분쟁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 인권 같은 이런 가치들을 수호하는 문제, 가치 수호를 공유하기 위해서 문재인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 정상회담 계승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은 전부 김정은을 정당화해주고 그를 국제적으로 버림받은 인물에서 수용 가능해 보이는 인물로 만들어줬다. 트럼프가 했던 위험 부담이 많은 개인적 외교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어떻게 이런 역사를 알면서도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재앙을 부르는 길이다. 재앙을 부르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북전단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그것이 도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보의 흐름은 보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그들 편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말이 대단히 철학적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그들 편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저도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북한과 관련 칼럼을 쓰면서 여러 차례 좌파를 그런 논리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터지고 새로운 정권과 잘 협의를 해서 독일식의 자유민주 흡수 통일을 우리가 했을 때, 그래서 자유민주 국가로 북한을 탈바꿈시킬 때 북한 주민들은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에게 물어볼 것이다. 우리가 끔찍하게 인권 탄압을 받고 가혹하게 폐쇄되고 우리가 지옥 같은 생활을 할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신들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미국이나 자유세계의 편이었습니까? 아니면 김정일이나 김정은 독재 정권의 편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그런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김정일, 김정은 독재를, 인권 탄압을 비판해야 된다. 밥 메넨데스와 저의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